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 도착해 내일 맨하탄 법원에서 기소되고 지문과 머그샷을 찍게 됩니다. 뉴욕시에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이 기소 반대 시위를 기획했고 뉴욕 길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쳐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된 것인지와 기소 이후의 유권자 정치인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반응 등 대선에 미치는 영향, 방향 등이 미국의 중대사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지지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소는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CNN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공화당의 아사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가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징후도 없습니다. 오늘은 미네소타주를 방문해 경제 안건을 홍보합니다. 2023년 1사분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승리는 비트코인이, 그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약 5천 명의 인공지능 팬들이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파티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의 우드스탁이라고 불립니다. 이탈리아가 챗GPT 사용을 금지한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슈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전문가들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세탁기가 나왔다고 집안일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세계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가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in any time, 원래 예정대로라면 딱 지금이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낮 12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전세기를 타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전세기는 타지만 굉장히 그 삼엄한 경비가 있고 뉴욕으로 출발을 해서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 15분에 뉴욕 맨하탄 법원에 출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소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플로리다주를 출발하려는 찰나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워낙에 대통령 때도 마이크 앞에 서면은 뭔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스테이트먼트를 하지 않을까 해서 세계 언론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주변에서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왔네요. 잠시 뒤까지 자세한 내용은 안경을 끼고 봐야지 될 것 같고 뭔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뉴욕으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별명 가운데 많은 별명이 있지만 테프론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프라이팬에 눌러붙지 않기 위해서 한 겹을 딱 씌우는 게 테프론이잖아요. 테프론. 지난 40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나 아니면 정치에 있어서나 많은 법적 문제를 피해갔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하고 기소가 됐습니다. 이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것도 장기, 단기의 결과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주변의 역학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프라이팬에 한 겹 두르는 테프론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기소가 되기 때문에 그 무적의 망토가 구멍이 뚫리기는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천하무적의 시대가 끝인가 AP통신의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지금 76세입니다. 6월 달이 생일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2024년도에 77세의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당선돼서 78세에 다시 이제 취임을 하는 거죠. 그 전에 형사 케이스 가운데서 가장 약한 허쉬머니를 멜라니아가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를 준 뒤에 본인이 직접 주면 이게 선거 전이기 때문에 탄로가 나면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싫어할까봐 지금 같아서는 그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해서 마이클 코엔이 먼저 13만 달러를 주고 뭐 한 달에 3만 5천 달러씩 받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비즈니스 체크였기 때문에 뉴욕 법도 위반하고 경범,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서는 연방이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연방 기소를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폭풍도. 그런데 이번에 엘빈 브레그라는 뉴욕의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선출된 그 검사장이 된 사람은 그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5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으로 출발을 해서 뉴욕의 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본인 오늘 밤은 당연히 트럼프 타워에서 잘 테고요. 트럼프 타워 주변도 지금 전부 바리케이트 쳐졌고요. 뉴욕에 사업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뉴욕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 직장 다니는 자녀를 두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뉴욕은 굉장히 혼잡하다. 이제 자녀분들에게 아마 다 안부 인사 전화 같은 것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자발적인 출두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시위해라 하는 것을 경고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위가 될지 모르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3만 6천 명의 뉴욕 경찰이 총 지금 비상 근무 중이고요. 아마도 지금 언론의 매체를 전부 보면은 그 수갑 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그 뉴욕의 시장이 이러한 것에 걱정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떠한 그 위협, 그 도시의 위협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뉴욕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머그샷을 찍고 이 경우는 그 수갑을 차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도 원치 않고 뭐 기소하는 검사도 그 정도의 재량권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수갑은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도시의 위협은 없다 하는 게 뉴욕의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요. 잠시 들어보시면요. 네, 끝났습니다. 뉴욕 시장이 이제 별일이 없다 하는 것으로 끝났고, 대신에 이제 그 주민들에게 우리는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이제 조사관들을 만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은 차지 않는다고 하지만 머그샷 찍고 지문 찍고 판사 앞에 가면은 판사가 이제 기소장을 읽겠죠. 지금으로서 30개가 넘는 기소 건수라고 하던데, 당연히 판사가 기소장을 읽고 나면은 트럼프의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세상에서 역사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깨끗하고 결백하고 순수한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게 지금 기소가 발표된 이후에 트럼프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스나 AP통신 등 모든 미국의 언론은 이제 법원에 이 기소장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저희 기자들의 의무입니다 하고 법원에 그 같은 요청을 해놨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허쉬머니 입막음용 13만 달러를 줬다는 것, 돈은 줬다고 인정을 합니다. 잠은 자지 않았지만 돈은 줬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내일 그 법원에 출두하고 나서 기소 서류 절차가 완성되고 나면은 보석금 내고 당연히 풀려나겠죠. 뭐 미국이 그 대통령을 구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기소인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플로리다주로 내일 저녁에 돌아갈 것으로 지금 그 비행기 스케줄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 15분,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 15분에 그 법원에 출두를 해서 여러 가지 충분히 시간을 잡아서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 15분에 플로리다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모든 경관들은 유니폼을 입고 트럼프 타워와 맨하탄 그 법원 주변을 전부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1800년도에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남북전쟁할 때 막 장군이고 그랬으니까는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말타기를 너무 즐겼던 사람이라서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게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 가고
벌금을 낸 일은 있었지만 그때도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소되는 것은 처음이고 맨하탄의 검사, 그를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공화당의 반발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사람은 정치검사다. 나는 2024년도 대통령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연방 2선입니다. 이제는 하원 의원과 뉴욕에도 젊은 공화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공화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화당원들이 지금 뉴욕에서 시위를 평화적인 시위라고 하죠. 이 기소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플로리다주에서도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시위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 몇몇 사람 정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이번 기소에 반대한다는 시위를 했습니다. 선거 자금은 대단히 몰려서요. 한 뭐 하루 동안에 금요일에 뭐 500만 달러 정도는 모였다. 그리고 하루 동안 선거 기금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준 사람 가운데서 25%는 처음으로 이제 선거 기부를 한 사람이었다. 마랄라고로 연방 그 수사국이 영장을 가지고 기밀 문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들어갔었을 때 그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또 마이크 코엔이라는 사람이 돈 심부름을 했다고 해서 3년 징역형을 받고 일부 징역형을 복역을 했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조금 일찍 풀려나긴 했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주변에 있고요. 정치인들도. 그리고 오늘 그 가디언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인 복음주의자들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그대로 서 있다. 미국에서는 역시 종교에서도 흑백이 있어서 흑인도 복음주의에 많고 백인도 복음주의에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한인 종교인들께서 말씀은 안 하신다 할지라도 미국의 종교계에 깊이 인볼브가 돼 있으신 분들은 종교계에도 흑백 차별, 그 흑인과 아니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말씀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인 가운데서 그 복음주의 신자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또 백인 복음주의 신자들은 그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백인이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고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기독교 복음주의 신자의 숫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주변을 떠나지 않고요. 지금부터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라는 것 자체는 잠시는 지지층을 이렇게 본인 옆에 세울 수는 있지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시간도 없고 법원에 막 출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케이스가 가장 경미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뒤에 남아있는 것들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뭐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으려면 한 사람의 배심원의 마음만 움직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다지 나쁜 게임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방향은 그러므로 이제 이번 기소는 실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수이건 누군 거 그런 것은 나중에 영향력을 판단할 게 아니라 기소가 되는 케이스는 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힐의 제임스 죄린이라는 그 어피니언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비해서 폴리티코의 알렉산더 버런스 씨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재앙일 수도 있고 이득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들의 표를 더 얻지는 않는다는 거죠. 본인 지금까지의 지지 기반을 더욱 뭉치게 할 뿐이다. 이런 지적들도 하고요.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검사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공화당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지금 이제 뇌진탕에서 병원에서 이제 회복을 했죠. 그리고 그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상원 공화당 대표 역할을 맡았던 존 튠이 이제 사우스다코타의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 지도부의 반응이 다르고 그리고
애틀란틱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트럼프의 공화당 라이벌들은 분명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2016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지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후보들은 체면도 지켜야지 되고 하니까 예비선거 후보 토론에서 점잖게 말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 승부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쨘 부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테드 크루스도 거친 입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마르코 루비오 다 뭐 크리스 크리스티는 6주일 만에 내려왔고요. 다 그냥 제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모였는데 그리고 나서 공화당이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공화당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심지어 라이벌인 론 디센티스까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그 주변에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 공화당에게 아주 그 큰 피해가 될 것이다. 정치 쇼는 되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그들은 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허쉬머니에 반대합니다. 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면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나의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우리의 리더들은 특히 최고의 리더는 연쇄적인 거짓말장애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주와 연방 조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지 된다고 믿습니다. 이래야지 된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알칸소의 전 주지사만 성명을 냈고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같은 사람도 아무도 안 하면 내가 공격한다. 내가 대선에 출마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크리스 크리스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본인이 2016년도에 예비선거에서 딱 보니까 무대에서 이거 상대가 안 되니까 먼저 사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붙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나의 전략적인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잡지 애틀란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몇 년 뒤라도 이렇게 본인의 전략적인 정치적인 실수를 다잡는 게 낫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화당에 지난 오랜 동안 아주 해를 줬는데 더 큰 해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로서는 공화당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뒤에 또 여러 가지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플로리다주에서 그 자동차가 안경을 또 안 가지고 왔네요. 자동차가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서 바로 그 비행기를 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전세기는 대기를 하고 있고 어느 물이 있고 다리가 그 위에 있고 하는 그 다리를 건너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 자동차들이 쭉 가고 있습니다. 검은색 그런 그 자동차들이 쭉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 방향에도 차가 달릴 수 있게 허용을 해줬네요. 어떤 그 부분적으로. 네, 반대 방향에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해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 차들 한 10대 정도는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과 그 현직 대통령 간의 차이는 있네요. 부분적으로는 그 통행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 뉴스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내일까지는 내일 밤까지 모레 아침이면은 이 그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케빈 메카시를 만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중인데 뉴스가 조금 가려지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겠네요. 한 가지 뉴스가 완전히 포커스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이번 기소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60%가 기소를 지지했고요. 뭐 여성에게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고 잠자고 입막음하고 했었다는 것. 그 가운데서 37%는 강하게 지지합니다. 그에 비해서 40%는 지지하지 않고 25%는 그 지지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론조사에서 똑같이 답한 사람 가운데 4분의 3 가장 많은 사람이네요. 73%가 정치적인 역할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는 데는. 그러니까 엘렌 그 브래그 뉴욕의 맨하탄 검사가 민주당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말대로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4분의 3, 73%.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그런 것이 이유였다. 기소의 이유라고 답한 사람이 52%입니다. 미국 사람들 10%는요. 이렇게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주고 와이프가 아이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뭐 잠자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니다. 전혀 잘못.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전혀 잘못이 아니다. 37%는 불법이다. 33%는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욕법에 따르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잤던 것에 대해서 돈을 준 것은 잔 것 자체는 매춘 같은 것은 현장에서 돈 거래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기소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냥 뭐 예를 들어 매춘부와 잤다 해서 그것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딱 주고받는 것이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장범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그런 이유로 돈을 줬다는 것 자체도 이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아무튼 일반인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3월 31일부터 4월 1일 금요일 토요일이네요. CNN 방송이 SSRS에 의뢰를 해서 1,04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는 4%포인트로 계산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확 몰려 있는데 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렇게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 다시 대통령 되는 거 싫지만 내 손으로 어떻게 하다가 내가 트럼프 지지자에게 엄청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검사가 해줬으면 좋겠어. 뭐 꼭 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러니까 손에 뭐 안 묻히고 흙 안 묻히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제 그 뉴욕의 검사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사 허친슨 같은 전 알칸소의 주지사 같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4번 알칸소 주지사를 했고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대선 후보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거는 사임을 해야지라고 말한 아주 드문 공화당인데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예비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그리고 이제 뭐 비맥 라마스와미란 좀 젊죠. 이 사람 벤처 캐피탈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뭐 꼭 대통령이 되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본인의 어떠한 이상을 뭐 전달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름도 높여서 하는 일 잘 되고 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대선에 나갈 때 목표가 대통령 될 거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로써 뭐 사업에 보탬이 좀 될까 했는데 덜컥 돼버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이 전 그 알칸소 주지사가 쭉 이렇게 미국을 다녔답니다. 지금은 알칸소 주지사가 세라 허캅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백악관에 아주 그 드세고 거세고 강했던 저돌적이었던 대변인이었었죠. 그리고 대변인 자리 물러나면서 아버지가 그 전에 이 알칸소의 주지사였으니까 본인이 주지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아이사 허친슨 씨는 예전에는 그 연방 뭐 하원의원도 했고요. 알칸소 3지구 그리고 마약 뭐 단속 국장도 했었고 클린턴 당시에 탄핵을 주도할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때 하원에서 그 탄핵을 주도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아담 쉬프 이런 식으로요. 민주당에서 이 사람은 공화당이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 환경이 너무나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 경험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대통령직은 어떤 그 공직보다도 중요한데 개인보다 중요한 게 대통령이라는 공직인데 그런데 이제 그 너무 산만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그 임무, 직무에 집중 하려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수사받는 공직자가 그 공직 자리에서 물러나야지 되는 건 아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 공직자가 꼭 물러나야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형사 고소를 해야지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지점에 이르면
그냥 수사받는 것은 수사를 해서 뭐 유죄다 무죄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계속 끌다가 형사 고소를 해야지만 형사 기소를 당해야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지점에 이르면 그때 그 공직자에게는 공직보다 개인이 중요해진다.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다시 공직자가 돼서 나 개인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많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했었을 때 그런 목적이 컸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목적이 있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법률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업가였을 때는 사업가만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테프론, 미스터 테프론처럼 피해갔지만 지금은 이미 너무나 그 중요한 인물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려면 또 대통령이 돼야지 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고리가 있는 거죠. 해서 지금 아이사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다만 정치적으로 진 빚이 없기 때문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본인이 다 끌어안아야지 되겠다는 목표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비 선거를 할 때는 뭐 토론 같은 데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데는 좀 다른 사람보다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도 대선 출마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이게 기밀 서류 때문에 미뤄지다가 지금은 이런 때 하면 바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심지어 이제 가을까지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현직 의원이 대통령으로서 재선 나가면 누구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전통이고 그게 맞고 본인이 또 될 가능성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을까지 안 나오면 그 전까지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게빈 뉴섬 주지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때 좋은 사람은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간다면 좋겠지만 좋죠. 왜냐면은 막 계속 이제 그 샅샅이 들여다볼 시간이 줄어드니까 지금부터 가을까지. 그렇지만 카멜라 해리스는 인기가 워낙에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4월 중순에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본인의 나의 뿌리 아일랜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4월 26일에 국빈 그 윤석열 그 대통령 국빈 초대를 했었으니까 그걸 치러야지 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이 내셔널 뎁 그 부채 한도 높이는 것 이것도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돈 없다라고 재무장관이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야 되고 하니까 어쩌면 가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뭐 몇 개월 미루기도 하고 2019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 대통령이 될 때 그 전에도 힐러리 클린턴 나왔을 때 하나마나 하다가 미적미적 하다가 안 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나와서 트럼프에게 그 자리를 뺏기고 말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전하고요. 잠시 뒤에 비트코인 또 새로운 그 이슈들 전해드립니다. 미래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건너편 쪽에서도요. 차를 막질 않네요. 이 전직 대통령 확실히 다르네요. 이 도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는 쪽은 그것도 지금 차선이 3차선, 4차선 있는 곳을 갔거든요. 그런 데는 막았지만 2차선밖에 없고 하는 부분적으로 꼭 막지 않아도 될 때는 막지 않는 그 정도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전세기를 타기 위해서 쭉 이제 차량 행렬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가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성조기를 흔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였을 정도입니다. 확실히 지금 며칠 전부터 기소가 확정되고 나서 보여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이 바깥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마음속으로 그를 지지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강합니다만 바깥에서 시위대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내일이 그 중요한 날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한 것처럼 1월 6일 의사당 사태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그 신체적인 것이 노출되는 행동 같은 것은 뭐 조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벌써 이제 2, 4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이 그 4월 3일인데 비트코인과 테크업계에 치중한 그 나스닥이 1, 4분기 주식시장에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선 미국을 말씀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63%가 1, 4분기에 올랐고요. 그 전에 물론 많이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나스닥이 16.8%, 두 개는 뭐 연관성이 있고요. 은행 사태가 3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은행은 나쁘고 비트코인은 좋고 또 은행과 비트코인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원래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그 암호화폐 시스템과 각각의 어떠한 것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는 왜 은행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그렇게 모아서 돈을 벌지? 우리 수수료도 내야지 되고 하면서 은행이 돈놀이하게 할 수 없어.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 같은 것도 만들었다는 것. 지금은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범죄에도 많이 그 사용되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주말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어떤 여성이 납치되고 숨진 채 발견되고 그게 다 이런 암호화폐 뭐 이더리움 등등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나쁜 부분이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 뭐 뉴욕의 막 대규모 재정 빌딩 같은 것은 없어질 거야.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에 매개체인 은행 같은 것이 없이 이렇게 거래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올 거야 하는 건데 지금은 은행이 굉장히 나빴고 비트코인이 좋았던 3월 달이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이자율 같은 것도 이 은행 사태가 이렇게 터지니까 이자율이 낮아진다던가 방향을 바꿔서요. 아니면 좀 느슨해진다던가 줄어들게 한다던가. 그리고 그렇게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줬죠. 0.25%포인트를 올렸으니까 0.5%포인트 대신에 투자가들이 숨 쉴 틈을 얻었으니까 주식시장이 괜찮았고요. 막 이자율 올라가면서 헉헉헉헉 거리다가 실리콘밸리뱅크도 망하고 시그니처 뱅크도 망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물론 실리콘밸리 뱅크는 이제는 새로운 팀이 인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 그 공실률이 아주 많은 사무실을 그 걱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 본드인 CMBS라든가 아니면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상업용 모기지 채권 같은 것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제가 도표를 보면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뭐 63% 그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이 16.8%, 그 밖에 프랑스 또 독일의 그 지수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골드는 8.8%밖에 안 올라갔고 S&P 500도 역시 그 무슨 그 뭐죠? 이 나스닥과는 조금 다른 형태잖아요. 해서 나스닥이 16.8% 수익이 있었을 때 1, 4분기에 S&P 500는 7%, 그리고 러셀 2000 그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2.3% 올라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 뭐 채권 시장 2.0%, 또 단기 채권은 뭐 변화가 없었고요. 미국 그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5.7% 마이너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도 7.2%나 내려갔고 브라질도 4.2% 내려갔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1, 4분기에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많이 받쳐줬다는 거고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행사가 많네요. 화요일에 대통령 기소, 수요일에 로널드 레이건 박물관에서 차이 잉원과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만나고 금요일인데 약 5천 명이 이 시대에 약 5천 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파티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스플로라토리움에서 하는 건데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 관계자들의 모임인데, 야, 그 인공지능 관계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5천 명이나 모인다고 하니까 서로 만나서 뭐 채팅하고 드링크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의 우드스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뉴욕의 스타트업 회사 그 허깅 페이스라는 회사, 참 묘하네요. 인공지능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는 건데, 이 회사의 스타트업 회사의 이름은 허깅 페이스이네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이 파티의 딱 그 플레이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 무슨 많은 뭐 벤처 캐피털리스트들도 만나고 인공지능의 뭐 파이어니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이렇게 본답니다.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사람이 올해 지금 100만 명이면 3년 뒤에는 이게 3천만 명이 아니라 1천만 명이 아니라 그럼 10배잖아요. 3천만 명도 아닌 5천만 명이 된답니다. 지금 100만 명이 인공지능을 구축을 한다면, 회사 뭐 한 많은 곳이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을 점점 만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허깅 페이스라는 이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인공지능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10,000군데가 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뭐 3,000군데 회사는 돈을 내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대는 테크놀로지와 딜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업계에서도 이거 더 투명하게 해야지 된다. 규제도 더 해야지 된다. 마치 우리가 마켓에 가서 뭐 식품을 살 때 보면 레이블에 보면 쭉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가 인공지능과 이 로봇가 사람을 밀어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밀어내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다른 의견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챗GPT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데이터 보호국이 임시로 챗GPT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이 GPT 프로그램인데요. 13살로 보통 테크놀로지에선 보잖아요. 미성년자, 뭔가를 규제하고 개인정보도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그 13살로 보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타에서 뭐 틱톡을 13살이 안 되면은 부모님이 다 뭐 어떻게 해서 해야 되고 시간 제한 있고 하는 게 되잖아요. 테크놀로지에서는 13살이 기준인데, 그 13살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탈리아의 그 데이터 보호국은요.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한하고 일단 사용하지 마라. 그게 이제 수정될 때까지라고 한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적어도 20일은 걸린다고 하고, 챗GPT 측에서는 우리 제대로 다 했다 하는데, 뭐 국가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뭐 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겠죠. 20일 동안에 고쳐내지 못하면 벌금 약 2,200만 달러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유럽연합이니까 유럽연합에는 데이터에 관한 아주 그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서 벌금을 미국 돈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2,200만 달러로 하거나, 아니면 전체 수익의 4%에 해당되는 것 가운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회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돈이 많은 것으로 벌금을 내야지 된답니다. 뭐 오픈 AI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법 모두 지켰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챗GPT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단순한 이런 것에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보, 깊은 정보 같은 것은 사람이 챗GPT보다 더 많이 알아서 가려내야지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안전 문제가 여기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 에서도 뭔가 이제 이런 것을 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와 연관이 돼서 이제 또 그 새롭게 생기는 그런 이제 일자리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잠시 뒤에 과연 로봇과 인공지능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라는 것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이런 말씀 드리자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 그리고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금을 낮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 생각이 되는데 로봇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식 산업을 위협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로봇의 세련됨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경비원이라든가 유리창 닦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도 생겼다고 보도해드렸고요.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들, 음식 딜리버리, 피자 딜리버리 드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튀김 이런 거 사람이 다치니까 후라이 쿡 또 창고 직원도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보조하시는 분들,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로봇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방사선 전문가, 코딩하는 사람, 컴퓨터, 회계사, 법률 보조사, 그래픽 디자이너, 저널리스트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건데 인공지능은 지금 뭐 잘못된 게 많아요. 제가요 미네소타 주지사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전혀 다른 사람 이 챗GPT가 답을 해주거든요. 아직까지 저널리스트는 그다지 위험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부 경제 전문가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분명하지만 특히 이제 특정 직업을 잠식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직업훈련들을 우리가 해왔지만 미래에 대처하는 직업훈련을 많이 해오지 못한 것을 지적들을 합니다. 자동화하면은 뭐든지 생산성 높고 돈 덜 들어가고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는 것 사실이지만 어떤 나라는 지금 자동화가 필요한 나라도 있고 어떤 지역은 필요한 회사에 따라서도 부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세계 경제 포럼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생기는 직업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25년이 되면은 기계가 로봇가 됐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됐건 8,500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2025년 내일 모레예요. 내년 후년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8,500만 개의 일자리를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가 9,700만 개가 생긴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기계와 알고리즘 이 연관이 되는 거. 챗GPT도 저렇게 정보 실수하는 게 많으니까 물어보는 걸 잘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챗GPT가 준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딱 아래 그 후배가 가지고 왔을 때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챗GPT에게 물어봐 하고는 딱 가지고 온 것을 이 챗GPT보다 이 선배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시간을 절약하면서 할 수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과 기계와 알고리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잡 같은 것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로봇에 대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건 이제 많이 과장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ATM 머신이 생겼다고 은행 텔러가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워싱머신이 세탁기가 집안일 하나도 안 하게 된 거 아니죠. 다른 일 늘 바쁘잖아요. 해서 이제 그런 지겹고 로봇의 경우는 반복적이고 위험한 그런 일을 인간의 관점에서 여기를 채울 수는 있고 그러니까 인간 대체가 아니라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인간의 파트너로 볼 수도 있다. 물류 환경 같은 데서는 특히 할 일이 많잖아요. 창고 또 노동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아주 훈련된 사람들이 그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카펜터, 목수 예전이나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자랍니다. 전기 기술자도 그렇고요. 플러머도 여전히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자리를 막 만들어내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직업 교육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자리를 잘 예측을 해서 그 일자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한다던가 그러면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을 새로운 곳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 비행기 트럼프라고 딱 써 있어요. 성조기도 그려져 있고 하는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준비 맴 돌더니 이제 그 바퀴가 땅에서 공중으로 딱 살짝 그 바퀴의 끝부분을 뗐습니다. 뉴욕으로 도착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고 그때부터는 모든 뉴스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도착이 잡아먹을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